소리뉴스는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 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9월 17일 수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입니다. 애틀란타 한인사회의 대표 문화축제인 2025 코리안 페스티벌을 알리는 대형 홍보 배너가 최근 모로브 조지아 쇼핑몰에 걸리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10월 4일에서 5일 둘루스 슈가로프 밀스 주차장에서 열리며 K-댄스, K-팝, K-푸드, 전통문화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코리안 페스티벌 재단은 성공적인 축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봉사자 신청은 포스터 및 배너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안순애 재단 이사장은 코리안 페스티벌은 세대를 아우르며 한민족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는 소중한 장이라며 자원봉사자들이야말로 행사의 주역이자 한국 문화를 알리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트로시티 은행이 한인사회 최대 축제인 2025 코리안 페스티벌을 위해 코리안 페스티벌 재단에 $10,000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은 16일 오후 도라빌에 위치한 메트로시티 은행 본점에서 열렸으며 백나경 회장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후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안순애 이사장은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올해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코리안 페스티벌 재단 이미셸 사무총장은 은행 측에 페스티벌 입장권 500장을 전달하며 협력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편 애틀란타 한인 동포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2025 코리안 페스티벌은 오는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슈가로프 밀 야외 주차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조지아 하원 99지역에 출마한 미셸강 후보가 지난 7일 애틀란타에서 열린 보이스 오브 임팩트 컨퍼런스에서 주요 연사로 나서 아시아계 연대와 여성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페더레이션 차이니즈 비즈니스 워먼 오브 애틀란타 주최로 타이페이 경제문화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애틀란타, 게인스빌 대만 상공회의소 등 다수 단체가 후원했습니다. 행사에는 정책, 헬스케어 분야에서 활동하는 아시아계 여성 리더들이 참여해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강 후보는 강연에서 조지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임에도 의회 내 여성 의원은 34.5%에 불과하다며 정치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돌봄 정책, 모성 건강, 가정폭력, 성폭력 대응, 스템 분야 여성 진출 등 여성 관련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조지아 상하원 236명 중 아시아계 의원은 10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더 많은 아시아인들이 출마하고 선출되어야 한다며 투표를 통해 목소리를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후보는 2021년 애틀란타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아시안 커뮤니티가 함께 아시안 증오범죄에 맞서 싸웠던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며 2025년에도 여전히 이민자와 아시아계를 향한 공격이 심각한 만큼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강 후보는 지난 2024년 선거에서 621표 차로 석패한 바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소수계 권익보호, 경제발전, 교육기회 확대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암살한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에 대해 검찰이 16일 가중살인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로빈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입니다. 제프 그레이 유타 카운티 검사는 이날 로빈슨을 가중살인, 총기 발사 중범죄, 증인 회유 및 사법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그레이 검사는 커크 살해에 사용된 총의 방아쇠에서 발견된 DNA가 로빈슨의 DNA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찰리 커크 살해는 미국의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에 따르면 로빈슨은 연인으로 추정되는 룸메이트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자신이 커크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CNN이 보도한 문자 메시지 전문에 따르면 로빈슨은 사건 당일인 지난 10일 커크를 총으로 쏜 뒤 룸메이트에게 내 키보드 밑을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키보드 밑에는 나는 커크를 쓰러뜨릴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잡을 거다라는 내용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메모를 확인한 룸메이트가 네가 그걸 한 건 아니지라고 묻자 로빈슨은 내가 했어. 미안해라고 남겼습니다. 로빈슨은 범행 이유를 묻는 룸메이트에게 난 그의 증오에 질렸다며 어떤 증오는 대화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친트럼프 성향으로 미국 내 좌우 문화 전쟁에서 강성 우파를 대변해온 커크는 생전에 총기, 낙태 등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왔습니다. 여기에 용의자가 반감을 가지며 끝내 범행으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한편 수감 중인 로빈슨은 이날 법원에 화상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 모니터 화면에 잡힌 로빈슨은 자살 방지를 위한 특수 의복을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 국장은 이날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로빈슨이 참여했던 온라인 게임 메신저 디스코드의 그룹 채팅방에 있었던 모든 인원을 수사 중이라며 이 규모는 20명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주행보조 소프트웨어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 소송을 또다시 합의로 해결했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이 16일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 서류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모델 3 차량의 오토파일럿 작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10대 소년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배심원단 재판을 앞두고 최근 원고 측과 비밀리에 합의했습니다. 이 소송을 심리하는 배심원단 재판은 약 한 달 뒤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소송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법원은 재판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양측의 합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의 원고는 2019년 테슬라 차량이 낸 교통사고 피해자인 벤저민 멜도나도 측입니다. 멜도나도와 그의 15세 아들 조바니가 포드 익스플로러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차량 흐름이 느려지기 시작했고 멜도나도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려고 깜빡이를 켰는데 몇 초 후 테슬라 모델 3 차량이 뒤에서 돌진해 이들의 차를 들이받으면서 차량이 전복돼 중앙 분리대에 충돌했습니다. 멜도나도의 아들은 조수석에서 튕겨나와 크게 다친 끝에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테슬라 차량은 오토파일럿으로 주행 중이던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작동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소송을 당했으나 대부분 합의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말에서 8월 초 플로리다주에서 이례적으로 열린 배심원단 재판에서는 2019년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일부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배심원단은 테슬라가 피해자들에게 약 2억 4,300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금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테슬라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9월 17일 수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